오늘은 여러분 우리 근래 모의고사 기출에서 출제되었던 독서 지문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어떤 제약회사에서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신약 개발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설 검정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설 검정은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얻은 통계 자료로 가설의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가설 검정 방법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가설 검정을 위해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와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전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겠죠? 신약 효과 있다. 이가 주장하는 가설로 이는 대립 가설이라고 한대요. 즉 이거죠. 후자는 자 뒤에 거죠. 신약이 효과가 없다. 이건 귀무 가설이라고 한대요.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대립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투약하면 된다. 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새로운 약이 나왔어. 그 약을 믿을 수 있어? 그쵸. 아직은 믿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따라서 대립 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정을 하지는 않는다. 대신 가설 검정에서는 귀무 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여러분 귀무 가설이라는 거는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였죠.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해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라는 거는 얘를 버릴지 말지 이 말인 거예요. 기각 여부라는 거는 버릴지 말지를 결정한다.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하였는데 관찰한 결과 병이 호전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자 이는 신약이 효과가 없다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영자는 귀무가설을 버리고 대립가설을 선택하면 된다. 여러분 봐봐. 즉 귀무가설은 신약이 효과가 없다는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병이 호전이 되는 거야. 그럼 귀무가설은 틀렸네? 라고 해서 이것을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립가설 이꼴 신약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얘를 채택하면 된다. 한편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하였고 관찰 결과 병이 낫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때는 귀무가설이 맞으니까 참이죠. 버릴 수가 없다. 이처럼 가설 검정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일종 오류라고 한대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어봅시다. 신약에 효과가 없는데 신약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게 일종 오류인 거야. 큰일 나겠다. 앞선 예에서 실제로는 약효가 없는데도 약효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쌤이 써놓은 거 그대로죠. 그리고 귀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 이게 이종 오류인데요. 즉 신약이 효과가 있는데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게 이종 오류래요. 즉 약효가 있지만 약효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판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판결로 지금 내용을 확장하고 있네요. 증거에 의해 피고인은 유죄이다라는 대립가설 채택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이다라고 가정하는 걸 그럼 귀무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판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판사가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건 일종 오류. 그쵸? 여러분 일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참인데 그걸 기각한 거죠. 즉 무죄인데 유죄를 선고한 거야. 자, 그 다음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종 오류. 즉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기각을 안 한 거죠. 오류들 중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일종 오류이다. 효과가 있는 약을 출시하지 못해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비해 시장에 출시했는데 약의 효능이 없어서 회사가 신뢰를 잃는 위험이 더 크다는 거죠. 즉 이게 일종 오류야. 즉 경제적인 것보다는 회사의 신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 내린 것보다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 내리는 게 더 심각하다. 이게 다 일종 오류죠. 그런데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순 없대요. 한쪽을 줄이면 반대쪽 오류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경영자가 약의 효능과는 무관하게 일단은 약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종 오류는 배제할 수 있지만 일종 오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검정 과정에서는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한대요. 왜요? 일종 오류가 더 위험하니까. 예를 들어 예시죠.
유의 수준이 5%라면 100번의 시행 중 5번 이내로 일종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고 대립가설을 선택하지만 이 값을 넘어서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의 수준은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과 결부된 것이라면 유의 수준을 더 낮게 잡아야 된다. 왜요? 일종 오류가 줄어야 되니까. 일종 오류는 위험에서 감소시켜야 되니까 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글이 조금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뭐라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특히 귀무가설이 나오는 부분. 천천히 정리하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눈으로만 읽지 말고 이거 내신으로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쌤이 쓴 것처럼 써서 좀 이해를 잘하고 넘어가는 게 시험지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비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독서 지문을 내신용으로 공부할 때는 내가 지문의 한 줄 한 줄을 꼼꼼하게 이해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